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2장 기초정보의 등록 수정, 그 중에서 제1절 회사 등록 보겠습니다. 제1절 회사 등록, 이번 단원은 실기편 문제 1번을 대비하기 위한 단원입니다. 실기편 문제 1번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자료로 제시되고 그 내용하고 프로그램에 있는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의 입력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쭉쭉 요약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문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 교재의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은 개인기업을 전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자료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렇게 쭉 적히고요. 회사 이름, 대표자, 개업 연월일, 그리고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업종이 무엇인지가 쭉 적혀 있고 발급된 날짜가 적혀 있고 관할 세무서가 맨 아래쪽에 적힙니다. 그리고 업종은 대분류인 업태와 소분류인 종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가 된답니다. 됐지요? 요 자료 내용하고 우리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 있는 회사 등록 메뉴에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어렵지는 않겠다. 그지요? 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자, 기출 확인 문제. 우리 회사 이름은 제1상사랍니다. 코드번호 2101번. 실기편에 있는 본문 내용은 모두 코드번호 2101 제1상사라는 회사를 가지고 연습해 볼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회사 변경 버튼 누르셔서 2101 제1상사를 선택하신 다음 변경 버튼 누릅니다. 됐지요? 자, 이제부터 2101 제1상사에 대해서 작업할 것입니다. 자, 회사는 제1상사 코드번호 2101이고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이겁니다. 당기 회계 기간은 제3기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회계 기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백데이터에서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참고로 확인해 볼까? 자,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 제1상사 코드번호 2101이고 개인기업이고 이번 회계 기간은 제3기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는 안내가 나타나 있긴 합니다. 참고로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제 진행할게요. 자, 다음은 제1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된답니다. 됐죠? 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러면 이제 회사 등록 메뉴 열어보면 되겠다, 그지요? 자, 그럼 화면을 약간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됐죠? 조금만 더 됐습니다. 자, 여러 메뉴 중에서 기초정보관리라는 네모 안에 있는 메뉴에 있는 회사 등록 메뉴 요거를 연다. 됐죠? 코드번호 2101 제1 상사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요 내용이랑 사업자 등록증이랑 하나씩 맞추어 보자. 아시겠죠? 자, 수업 목적상 고칠 만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지 정리해 놓으면 조금 편하겠다. 그지요? 자, 수업 목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서 고칠 만한 부분. 먼저 프로그램에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가 표시된다. 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일단 먼저 확인하자. 한 군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확인하자. 틀리면 고치죠. 회사 이름 확인하자. 대표자의 이름 확인하자. 기업 연월일, 그러니까 사업 시작한 날 확인하자. 사업장 소재지, 회사가 어디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지요? 회사의 주소 확인하자. 업종이 업태와 종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재된다고 했다. 그지요? 그다음 맨 아래쪽에 관할 세무서가 용산 세무서 맞는지 확인하자.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군데 중에서 3군데 정도를 고치는 형태로 출제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자, 먼저 개인기업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제일 상사 회사 이름 오케이 확인했고, 개인기업인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2군데. 화면 왼쪽에 있는 2가지 내용은 이미 확인했고, 그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들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화면을 약간 이렇게 이동할게요. 됐죠? 그러면 자, 됐죠? 이제 왼쪽 오른쪽 하나씩 맞춰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자, 개인 사업자 회사 이름 확인했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106-11-12402 106-11-12402 오케이, 맞네요. 자, 요거 확인했고, 요거 확인했고, 요거 확인했다. 대표자 이름 오현서 확인했습니다. 기업 연월일 2019년 3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개업 연월일이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 날짜도 적혀 있지 않네요. 그러면 새롭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치요? 요거 한 군데 고치자. 그리고 회사 주소요.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29 괄호 열고 한남동 107-10 괄호 닫고 적혀 있는지 볼까? 여기 적혀 있네요. 사업장 주소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쭉 입력이 되어도 되고, 뭐 2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도 되겠다. 그지요? 자, 뭐 요 회사의 경우 2줄로 나누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알겠다. 맞구나. 자, 그다음 확인. 업종입니다. 먼저 업태와 종목으로 나눠서 기재되는데, 업태, 도, 소, 매. 맞네. 종목이 조명기구인데, 그지요? 전자제품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거 고치자.
그리고 관할 세무서가 용산 세무서인데요.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로 세무서로 되어 있다. 그지?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용산으로. 됐지요? 이렇게 토탈 3군데 수정 작업해야 됩니다라는 거 파악했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먼저 기업 연월일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 적습니다. 자, 기업 연월일 2019년 3월 25일. 자, 여기서 타이핑으로 20190325 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 문제의 경우 공란에서 새롭게 입력하는 스타일을 출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업 연월일을 물어볼 때는 틀린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고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자, 그때는 고치는 거요. 물론 타이핑으로 직접 고쳐도 됩니다만 요 보조창 열어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조창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보조창 열면은요. 자, 임의의 날짜가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고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20150320으로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친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고치고 싶은 날짜는 20190325다. 그지? 어떻게 고칠까요? 자, 보조창 열어가지고 자, 화살표 2개는 연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연도를. 화살표 1개는 월을 고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뒤로 가는 겁니다. 자, 현재 2015년이니까 2019년으로 가려면 오른쪽에 있는 2개짜리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되겠지. 그지? 하나, 그리고 2016 되고, 둘, 2017, 셋, 2018, 넷, 2019, 2019년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3월, 월은 고칠 거 없네. 그리고 이제 날짜는 25일로 요 화면에서 바로 지정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2019년 3월 25일을 딱 만들 수 있고 선택 버튼 클릭하면 그 날짜가 딱 표시될 것이다. 어렵지 않지요? 자, 이렇게 날짜 수정하는 것 보여드렸고요. 자, 날짜 고쳤고 그 다음 고칠 게 종목이다. 그지요? 자, 종목 조명기구라고 고칩시다. 자, 도소매의 경우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입력 내용은 쉼표로 표시되어 있다. 그지? 프로그램의 기능상 요 가운데 점을 만들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고치는 거를 묻는 시험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시험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이 쉼표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아시겠지요? 자, 전자제품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조명기구로 고칩시다. 조명기구. 자, 그 다음 관할 세무서가 용산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그지요? 관할 세무서에서 자, 말풍선 버튼 눌러서 검색을 합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세무서가 쭉 조회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용산 세무서를 검색한다. 용산 됐습니까? 찾아서 확인 버튼 탁 클릭하면 용산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3군데 수정 작업했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는 방법요. 상단의 툴바에 있는 종료라는 버튼 클릭해도 메뉴가 닫아지고요.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단축키로는 Escape, ESC 키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기능이 있다. 그지?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요 나가는 표시, 그지? 요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닫기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요거 클릭해도 메뉴가 닫아집니다.
편한 거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든 닫기 버튼 클릭하든. 자,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기편 문제 1번 작업 완료 됐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필요한 내용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더 알아보기 2번이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앞에 세 자리, 다시 중간에 두 자리, 다시 뒤에 5자리, 이렇게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세 자리는 최초로 사업자 등록했던 그 관할 세무서의 코드 번호랍니다. 중간에 두 자리는 이 회사가 어떤 형태인지를 나타내는 코드 번호랍니다. 개인 기업일 경우에는 01번부터 79번까지고요.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80번대 번호랍니다. 뒤에 5자리가 이제 이 회사의 1년 번호인데요. 그 중에서 맨 뒤에 번호는 앞에 번호들이 맞는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번호랍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가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개인기업이 서울 이 회사의 경우 용산에 있었나요? 서울 용산구에 있다가 서울 강남구로 이사를 가면 관할 세무서가 바뀌니까 요 맨 앞에 세 자리가 관할 세무서 코드 번호라고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가 정답입니다. 요 앞에 세 자리는 관할 세무서 코드인데 무슨 관할 세무서냐면 최초로 사업자 등록 신청했던 그 관할 세무서 코드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있지요.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뒤에 7자리는 자, 맨 앞에는 성별이다 그지요. 남성은 1번, 3번, 여성은 2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자리 요게 여러분들 태어나면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합니다. 그 출생신고 받았던 관할 동사무소 코드 번호입니다. 여러분 이사 간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뀝니까? 전혀 바뀌지 않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번호가 1년 번호고 마찬가지 맨 뒤에 있는 번호 요거는 앞에 번호들이 위조된 거 아닌지 검증하는 코드 번호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 유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전산회계 2급자기 시험은 회사가 개인기업이다라는 전제로 출제되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개인사업자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요 사업자 등록증에 적히는 요 사업자 형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분류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세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 세법이라는 부분은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개인사업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답니다.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실무에서 많은 형태가 일반 과세자고요.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도 개인기업이면서 일반 과세자 형태를 전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회사 등록 메뉴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자,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회사에 대한 내용 봅니다. 자, 낙서 좀 지울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과세 유형이라고 보인다. 그지요? 여기서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사실은 세 가지 형태가 검색된다고. 일반 과세인지 간이 과세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맨 위의 값 일반 과세가 기본 세트 값으로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기 싫어서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이렇게 그냥 딱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실무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등록증 형태로 딱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개인 사업자라는 자리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반 과세자 잠깐만 일반 과세자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 이유는 뭐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이름의 사업자 등록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증 맨 상단부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라는 것이 딱 표시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소 입력할 때 신주소 여부라는 란이 있습니다. 제1상사의 경우도 그지? 뭐 신주소 여도 있고 뭐 공란이지만 부라는 것도 막 보이고 그지?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주소 여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에서는 주소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그냥 타이핑으로 제시된 자료를 입력하도록 출제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소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그지? 입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주소를 검색할 때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서 입력을 딱 하면 신주소 여부가 자동으로 여라고 체크되고 과거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로 우편 번호를 검색해가지고 주소를 입력하면 신주소 여부가 자동으로 부로 체크되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주소 여부라는 란이 보이고 있고 우리 전산회계 자격 시험에서는 우편 번호 사용 없이 그냥 타이핑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신주소 여부가 채점 대상이 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런데 뭐 굳이 성격상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대로 신주소라면 신주소 아니라면 부라고 그 작업까지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겠지 뭐. 됐지요? 자, 그다음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실기표 문제 1번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기업 연월을 입력할 때 자, 사업자 등록번 중간점에 기업 연월이 보인다. 그지요? 요 날짜랑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날짜, 그 하단부에 적혀 있다. 그지? 요 날짜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기업 연월일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요 날짜가 딱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요 날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철저하게 뭘로? 기업 연월일 요 날짜로 입력되도록 반드시 작업해야 될 것입니다.
됐죠? 자, 내가 관할 세무서에 3월 25일부터 사업합니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그 신청한 당일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은 기업 연월일이랑 발급일이랑 똑같겠지요. 그러면 참 마음 편하겠는데 가끔은 이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무서 문 닫기 한 5분쯤 전에 10분쯤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일날 발급되기 어려울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기업 연월일과 다른 하루 또는 이틀 있다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날짜가 서로 다르겠지요. 철저하게 뭘로? 기업 연월일 요걸로 입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좀 물어보는 새로운 스타일의 유형까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런 내용들이 더 알아보기 2번이라는 제목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요. 모든 메뉴에 공통적으로 있는 툴바가 요겁니다. 맨 위에 보이는 요 기능들. 요 툴바는 모든 메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좀 알아두면 유용하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더 알아보기 1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료. 아시겠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저장하면서 메뉴를 닫는 겁니다. 거슬을 위치시켜보면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도움 버튼입니다. 단축키로 F1 도움 말이랍니다. 클릭해볼까요? 자, 클릭해보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도움 버튼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사용자한테 배포하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랍니다. 매뉴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교재에 전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강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그런데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우리 프로그램 메뉴 열어보면 버튼이 엄청 많다 그지요?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버튼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제공하는 설명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도움 기능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장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합니다. 모든 기능이 동일한데 딱 하나 차이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도움 기능이랍니다. 아쉽게도 시험장에서는 이 도움 버튼, 즉 매뉴얼 기능이 사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우리 실기편 본문 내용을 공부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은 절대 프로그램 다루는 법이 어려워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나의 회계 지식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나의 회계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루는 법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 코드 버튼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입력할 때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타이핑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검색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검색을 위해서 검색창을 띄워야 될 거다, 그지? 그 검색창 띄울 때 사용하는
버튼이 뭐다고요? 지금 보는 코드 버튼일 것입니다. 단축키로는 F2번 단축키. 그래서 저 단축키 잘 모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굳이 단축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워낙 자주 사용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코드에 대한 검색창 띄울 때 코드라는 버튼 눌러도 되고 단축키로는 뭐다고요? F2 단축키. 요 두 개는 좀 잘 알아둡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버튼이 삭제입니다.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싶다고요? 커서가 위치된 내용을 삭제하고 싶다? 삭제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인쇄는 아시겠죠? 내용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버튼. 조회 버튼 많이 사용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조회 커서 위치시키면 데이터를 다시 읽어옵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새로 고침 기능입니다. 자, A 메뉴 화면과 B 메뉴 화면을 동시에 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메뉴 화면의 숫자가 서로 연동된다 이겁니다. A 메뉴 숫자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B 메뉴의 숫자도 바뀌게 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두 메뉴 화면을 동시에 열어놓다 보면 A 메뉴 숫자를 고치는데 실시간으로 바로 B 메뉴 숫자가 안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A 메뉴 숫자 고치고 나서 B 메뉴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무슨 버튼? 새로 고친 버튼. 지금 보는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싹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조회 버튼 꼭 알아둡시다. 무슨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새로 고침 기능이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툴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회사 등록, 즉 실기편 문제 1번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설명은 모두 끝났고 이제 실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회사 등록 메뉴 잠시 후에 다시 열겠지만 일단 닫자. 그리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핵심 기출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핵심 기출 문제 1번 73상사 코드번호 2173번이랍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2173 73상사로 변경하신 다음 자, 문제로 돌아갑니다. 73상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요. 당기는 제5기고 회기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음은 73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를 보고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주소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타이핑으로 입력하십시오. 제73회 기출문제 실기편 문제 1번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됐죠? 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있고요. 보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상단부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뭐다고요? 일반 과세자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모양이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맞춰봅시다. 그러면 화면을 약간 이렇게 위로 이동시킨 다음에 요렇게, 그지요? 이렇게 할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먼저 그죠?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73상사고요. 개인 기업이랍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은 잘 입력되어 있구나 확인했고요. 이제 오른쪽 내용 하나씩 확인합시다. 자,
이렇게 이동시키고 오케이. 자, 요 상태로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네요. 자, 7334 개인 사업자 확인했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13425 23560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 우상원 맞습니다. 기업 연월일 2017년 3월 11일 2017년 3월 11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인 3월 20일로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최근 기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기업 연월일인 3월 11일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뭐 생년월일은 적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고칠 게 없을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가지고는 출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 사업장 소재지, 회사 주소 확인합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0 맞을까요? 그지?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0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도소매라고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그죠? 요거 새롭게 입력합시다. 종목 가전제품은 잘 입력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안산세무서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안양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합시다. 그래서 토탈 세 군데 수정 작업 아시겠죠? 자, 입력할게요. 먼저 기업 연월일 3월 20일 아니야. 3월 11일로 수정합시다. 그 다음 도소매, 그치? 업태를 도소매라고 입력합시다. 가운데 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도소매 그냥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뭐 도 다음에 그지 쉼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도 한 칸 띄우고 소매 뭐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그죠? 편한 대로 작업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관할세무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안산세무서로 고치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수정 작업, 그죠? 세 가지 수정 작업 완료. 됐습니다. 화면 이렇게 옮기고, 자, 그다음 회차 기출 문제 볼까요? 2번 67상사 코드번호 2167입니다. 몇 회 기출 문제겠습니까? 제67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셔서 2167 67상사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자,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요. 자, 그지? 일반 과세자라고 표시되어 있네. 개인 기업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화면 이렇게 위로 이동하고 어차피 한 화면이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하나씩 뭐 화면 좀 옮겨가면서 맞춰 볼게요.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67상사 개인기업이다.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모두 확인했고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화면 약간 이렇게 옮길게요. 자, 됐지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요. 10625123440 맞고 회사 이름 확인했고 개인기업 확인했고 자, 대표자 이름 김창민 맞습니다. 기업 연월일 2016-1013 맞고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구인데 다른 주소가 적혀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합시다.
업태 도소매 맞고요. 자,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인데 전자계산기 어쩌고 저쩌고라고 적혀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합시다. 관할세무서. 자, 관할세무서 화면 약간 올리게 되겠네. 관할세무서가 용산입니다. 그런데 성동이라고 입력돼 있다 그지? 이것도 고칩시다. 토탈 3군데 작업. 자, 먼저 회사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구 그냥 한 줄로 저는 쭉 적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332 이런 거 지워버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목요. 컴퓨터 및 주변 장치.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용산. 됐습니다. 이렇게 3군데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화면 다시 옮기고 문제 3번 61상사 코드번호 2161이랍니다. 제61의 기출문제겠지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2161 61상사로 변경하시고 봅시다. 사업자 등록증 61의 기출문제 약간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보십시오. 자료에 개인 사업자라고 나와 있다 그지요. 요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문제 자료에 이 회사는 개인 기업입니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좀 올리고 자, 어차피 또 요것도 한 화면에 안 들어오네요. 조금씩 옮겨가면서 확인합시다. 자,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6일 상사고 개인 기업이다. 왼쪽에 있는 2가지 내용은 확인했고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네요. 60734223224인데 좀 다르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번호 맨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내용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코드 번호다 보니까 뭔가 잘못 입력되고 나면 이렇게 벌겋게 표시됩니다. 뭔가 엉터리입니다. 고치십시오라는 표시입니다. 이거 수정하자. 그 다음 대표자 이름 박인숙인데 박기선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이거 수정합시다. 기업일 2017년 2월 7일 맞고 회사 주소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 101 괄호 열고 안락동 괄호 닫고 맞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예. 2줄로 나누어서 입력되어 있네. 알았다.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종목 장난감 왕구인데 펜시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지요? 요거 수정합시다. 자, 관할 세무서는 동래 세무서입니다. 오케이. 동래 세무서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토탈 3군데 수정해야 되구나라는 거 확인했고. 그지요? 자, 3군데 하나씩 확인합시다. 수정합시다. 자. 됐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607 34 22324 오케이. 제대로 수정되고 나니까 벌겋게 표시되는 게 싹 없어졌다 그지요? 그 다음에 박인숙 그 다음에 종목이 장난감완구 됐습니다. 이렇게 3군데 수정 완료. 자, 그 다음 문제요. 4번 57상사 코드번호 2157이고 제57의 기출문제입니다. 코드번호 2157 57상사로 수정하시고 출발합시다.
자, 사업자 등록 쭉 나와 있고요. 자, 개인 사업자고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열어볼까요? 자, 5734 회사 이름은 맞는데 구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뭐다고요? 법인 기업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라고. 따라서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수정하자. 아시겠죠? 자, 개인 기업으로 수정 한 군데 했고 이제 그 다음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자, 개인 기업 요거 한 군데 좀 고쳤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맞네요. 대표자 이름 오가은 맞네요. 기업 연월일 2019년 4월 14일 요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회사 주소요.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20번지 맞네요. 자, 도소매 맞고 자, 종목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맞는지 볼까요? 자, 그지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으로 되어 있네. 요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남대문 세무서입니다. 오케이. 남대문 세무서로 잘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 군데를 수정하는 문제구나. 개인, 기업 연월일, 종목. 개인은 이미 수정했고 기업 연월일 수정 들어갑니다. 자, 2019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개짜리 화살표를 클릭해서 2019로 만들고 그 다음에 4월로 이동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1개짜리 화살표 눌러서 4월로 옮기고 그 다음에 4월 14일을 딱 화면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019-0414 그 다음에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세 군데 수정 작업 완료.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1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